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뇌전증 치료에 쓰는 식이요법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또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때 60대 이상의 성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암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 이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긍정의 메시지와 희망을 줬던 로비 윌리엄스가 자살을 했었죠. 근데 이 자살의 원인이 부인이 통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치매에 대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뇌를 새로 세팅하고 싶다. 치매가 왔을 때 느끼는 이 고통과 좌절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간혹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치매가 오는 게 아닐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가장 간단하게 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건망증은요, 평소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걸 건망증이라고 하죠. 경도인지장애는 이것보다 건망증이 좀 더 심해지지만 일상생활에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고요. 이제는 일상생활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를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오늘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약속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건망증이라고 하죠. 오늘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걸 경도인지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는 어떤 거냐면요, 야, 너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약속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 바로 이때를 치매라고 할 수 있죠.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경도란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매년 10에서 15%는 치매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 이미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받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면 더욱더 치매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치매가 생기고 난다면 이 치매는 천천히 진행하든 빨리 진행하든 계속 진행되는 질병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료적인 것도 아직 뚜렷한 치료 방법이 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치매를 치료해주는 약들이 있지만 증상을 조금 둔화시키긴 하지만 회복시키는 약들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오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원인이 잘 모르고 저희들이 MRI 찍었을 때 뇌 세포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저희들이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도 하지만 알츠하이머 외에도 다른 치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생활 습관이나 영양 패턴이 이런 치매의 신경 퇴행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잘 한다면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당뇨가 있으면 치매의 발병률이 2배에서 4배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 준다면 치매의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인슐린 저항성, 당뇨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었죠.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바로 치매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포도당은 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당 작용을 거친 다음에 뇌막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로 쓰이게 되는데요. 케톤이라는 것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뇌막을 통과해야지만 뇌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이 치매가 오거나 뇌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연료로 키톤이 들어갔을 때 뇌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활성산소도 적게 나오고 에너지 생산도 훨씬 잘하기 때문에 뇌의 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바로 이 키톤이 한다는 거죠. 포도당 대신에 연료도 쓰이지만 바로 뇌의 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키톤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신경 보호 이론의 한 가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저희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일 때는 MRI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들이 뇌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바로 뇌 세포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들이 생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세포들이 쌓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의 손상이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는 효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규모의 임상 실험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뇌세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저희들이 알려졌을 때는요,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이 키톤이라는 것은 정말 쓰레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최근의 논문들을 본다면 바로 키톤은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이고 오히려 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인들이 생존 나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질병이 노출돼서 오래 사는 기간도 같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치매라는 질병을 앓게 된다면 정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망증이 좀 더 심해지거나 경도 인지 장애가 있을 경우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같은 좋은 식이요법을 선택해서 미리미리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난번 편과 이번 편에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학생들의 인지 기능 향상, 여기에도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도움이 됩니다. 뇌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